네, 이제 약 3시간 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회담 전망해봅니다.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약 3시간이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면 새 정부 들어서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이제 열리는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그 남북 당국 회담으로는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열린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싸움에서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의 박근혜 정부에 반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 회담 시에는 상대 측에 누가 나오느냐를 두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말썽 없이 합의가 됐다고요? 그게 이번에 말썽 없이 합의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상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노동당 외곽기구로서 대남기구 차원에서 남북회담에 응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 조평통의 위상이 국가기구로 격상되면서 우리 쪽의 카운터파트인 통일부와 이렇게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다만 조평통이 국무위원회 직할인지 아니면 내각에 소속돼 있는 다른 성들과 같은 위상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일부 장관, 조평통 위원장 이렇게 그 같은 급으로 놓고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급이 안 맞아서 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번에 발생하지 않고 신경전도 없이 그 회담이 무난히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장차관이 동시에 회담에 참석하는 게 처음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장차관이 회담에 동시에 참석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요. 기존의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회담, 총리급 회담이나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는 장차관 분들이 꽤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차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 다만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한 회담에 참석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거는 남북회담 역사를 보면 아마 한 차례 정도 있을까 말까 했던 매우 이례적이었던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쪽에서 먼저 회담 대표단 구성을 북쪽에다 알려줬고 그런 측면에서 그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회담에 나간다 이런 거를 담아서 알려줬다는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의 영상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수석 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그러니까 약 23분 뒤입니다. 이곳 남북회담 본부를 출발을 하는데 자,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북적이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상당히 좀 아침부터 많이 와 있고요. 회담 대표단이 이제 앞으로 이제 승용차 석 대 나눠 타서 지원 인력이 탄 버스 2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판문점으로 향하게 될 텐데 아침부터 지금 취재진이 저렇게 나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자를 보면요. 역시 회담을 주도할 두 인물이죠.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의 수석 대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인물, 성격 등 모든 게 좀 다르다는 평가가 있어요. 기존의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남북회담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좀 여쭤봤는데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온화한 성격의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북쪽 수석 대표인 조평통의 리성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민군 상좌 출신입니다. 예전에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지금 현재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비서하고 통전부장을 겸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의 어떻게 보면 수하였거든요. 그런 군인 출신으로서 상당히 직설적이고
회담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북측의 의도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담을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세적인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 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대화가 정말 어떻게 풀릴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남북한이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히고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다라는 걸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회담 전체를 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차원의 주도권 경제 이런 것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회담이 또 어떤 순서와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게 되면 양측이 서로 인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모두 발언까지는 수석 대표의 모두 발언까지는 언론에 공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 회담장에서 물러나고 나면 아마 전체 회의가 이어질 텐데요. 거기에서는 수석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우리 측 그리고 북측 입장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서로 교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협상할 건 협상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실무대표 접촉하고 필요시에는 수석대표 접촉도 상당히 몇 차례씩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저희가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좌석 배치 예상도입니다. 자, 양측 수석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관 조평통위원장이 마주하게 되고 양측에 각각 이제 2명씩이 배치가 되는데 자, 교수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가장 가운데 앉게 되고요. 예. 네. 그 양쪽에는 그 차관들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문체부 2차관인 노태광 차관이 앉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그 양쪽 제일 끝으로는 안문현 심의관과 김기용 사무차장이 앉게 되는데요. 이거는 네. 그 아무래도 회담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급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서 그리고 저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급을 맞춰서 예, 앉는 예, 건가요? 예. 남북 회담할 때는 항상 이 급이 중요한 문제로 네. 서로 이렇게 시비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게 관례로 돼 있습니다. 예, 이 오늘 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 공동 경비구역 내에 있는 우리 측 건물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측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CCTV 등 우리 측에 좀 유리한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우리 쪽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가 예. 우리 측에 상당히 익숙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쪽에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도 영상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 들어서 우리 쪽보다는 회담장 전체의 분위기나 이런 데 대한 감이 좀 떨어질 뿐이지 회담 전반을 진행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무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우리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담장을 보면 평화의 집 우리 측 건물에는 우리 측이 실시간으로 CCTV로 확인이 가능하고 북측에는 음성만 전달이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판문점 통일각 그 북측 건물에는 우리 측에는 음성만 전달이 가능하고 북측에는 CCTV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남북 양측이 오늘 그 현장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뇌부가 직접 회담에 참여한 원격 회담이란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아무래도 예. 남북 회담에서는 수석 대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는 되겠지만 예. 그거는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회담장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음성이 됐든 CCTV 영상과 음성을 같이 하는 게 됐든 그 양쪽의 그 최고 당국자의 의지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혀야 될 경우에는 그 우리 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양측 최고 수뇌부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잠시 뒤면 7시 30분에 남북 회담본부를 출발을 할 텐데 자, 지금 이게 이동 경로입니다. 통일회담본부를 출발을 해서 자유로를 통해서 통일대교 임진각을 건너서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될 텐데 잠시 뒤입니다. 7시 30분쯤 조금 전에 보셨던 남북 회담본부를 출발을 해서 회담 대표단이 승용차 4대 나눠 타서 또 지원 인력이 탄 버스 2대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판문점으로 향하게 되는데 반대로 리성관 조평통 위원장은
북측 대표단은 그러니까 오전 9시 30분쯤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와서 우리 땅을 밟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측 연락관의 안내에 따라서 차량을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 회담은 오전 10시에 남북 대표단 1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테이블 위에 어떤 의제가 오를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 평창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논의가 될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촉구해 왔었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이 상당히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참석을 시사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들보다는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북측이 대표단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선수단을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예. 했기 때문에 네. 대표단의 단장이 누구냐, 어느 정도의 급이냐 이런 정도는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평창올림픽 참가는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종목에 몇 명의 선수들 그리고 임원진과 대표단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 또한 이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 그 이동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중국을 거쳐서 공항으로 해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쪽 도보로. 뚫려 있었던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올 것이냐, 네. 이러한 사항들까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가운데 또 이 북측의 선수단과 임원진이 이렇게 우리 측에 오면 이 체류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이것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통일부는 체류 비용은 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는데 일단 이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마 IOC에서도 북쪽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체류 비용이나 제반적인 재정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 북쪽 대표단의 남쪽 체류 비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네.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대표단으로 온 건데 예. 그거 말고 다른 행사들이 벌어질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그 전문가들 중에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 북쪽에서 대규모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응원단이 오거나 혹은 네. 뭐 유명한 무람봉 악단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상당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이 체류 비용이나 아니면 공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담해야 될지는 나중에 상황이 더 진전되면 그때 가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그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뭐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때처럼 좀 방문을 할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는데 김여정 당 선전선 동부 김정은의 동생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남북한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뭐 전쟁이 날 것처럼 굉장히 위기 구조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남쪽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불과 얼마 전까지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던 지역에 북쪽의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을 보내는 결정은 북쪽 입장에서는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예. 온다고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온다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렇죠. 그 양쪽의 최고 지도자의 혈연들이 직접 와서 만나면 네. 더 좋지 않겠느냐, 한반도 정세 전환에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 때문에 기대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를 보고 계십니다. 화면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7시 30분쯤 남북회담 본부를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자, 포토 세션 타임이 있는데 모두 발언이 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화면으로 전해 드릴 텐데요. 네. 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그 열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분 뒤부터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이곳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회담 대표단은 승용차 석대 나눠 타고 이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제 판문점을 향하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진 않은 모습입니다. 7시 30분쯤 잠시 뒤죠. 이곳 남북 회담본부를 출발을 하는데 자, 회담 대표단은 승용차 석대에 나눠 탑니다. 또 지원 인력이 탄 버스 2대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판문점으로 향하는데요. 자, 북측에서는 리선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오전 30분, 9시 30분쯤에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와서 한국 땅을 밟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측 연락관의 안내에 따라서 차량을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는 이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회담장 앞에서 이들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측은 총 5명이 이제 대표단으로 나서게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그리고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기획사무차장까지 이렇게 총 5명이 이곳 남북회담본부를 잠시 후 출발해서 판문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유로를 타고 임진각을 지나서 통일대교를 건너면 이 판문점, 그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조금 뒤면, 잠시 뒤면 자,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 7시 30분에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포토타임을 갖고 지금 보시는 남북회담본부에서 모두 발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제 취재 기자들이 분주하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상당히 이른 시간이지만 정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모습 현재 영상으로도 화면으로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최되는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5개월 만에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남북 간 만남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회담은 우리 측 제안에 따라서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 양측 대표단은 회담 당일에 출발해서 오전 10시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은 잠시 뒤인 7시 30분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단은 회담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북측을 맞이를 할 준비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도 의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역시나 비핵화 논의 여부도 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일회담 본부를 출발해서 자유로를 타고 이 임진각을 지나서 통일대교를 건너면 이제 회담 장소인 판문점인 평화의 집에 도착해서 이 북한 대표단과 회담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군사 분계선을 이렇게 사이로 평화의 집, 우리 측이죠, 남측이죠. 평화의 집에서 이 회담 장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자유의 집의 경우에는 지난번 북한 병사가 저 자유의 집을 통해서 넘어온 바 있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방금 이나연 앵커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좀 보일까요? 아마 우리 쪽에서는 설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산가족 문제를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북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그다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창올림픽 참가가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나머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언급되기는 하겠지만 북쪽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바로 착착착 진행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의제도 등장할지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북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대북 전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단체에서 뿌리는 건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에 중지나 중단 같은 것들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약 6분 뒤면 우리 측 대표단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장 상황 매우 분주해 보이는데, 자,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아직 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 5분 뒤면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출발 전에 잠시나마 기자들 앞에서, 취재진들 앞에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조명균 장관을 대표로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릴 텐데, 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지금 현장 보시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회담 장소에 미리 도착을 해서 북측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자,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오전 9시 30분쯤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차량을 타고 평화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북측 대표단에는 리선권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기루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이 됐는데, 자, 이는 조명균 장관을 대표로 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포함된 우리 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회담 테이블을 보여드렸는데 조명균 장관과 리성권 위원장이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게 되고요. 양 옆에는 2명씩 모두 10명이 배석을 합니다. 회담은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가 되고 이후의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데요. 다만 회담장 내부 CCTV와 마이크를 통해서, 앞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CCTV와 마이크를 통해서 서울과 평양에서는 각각 회담 대표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측에서는 평화의 집 우리 측 회담용 건물의 경우에는 CCTV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요. 북측에는 음성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판문점 통일각, 그러니까 북측 회담용 건물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우리 측에는 음성만 전달이 가능하고요. 북측에는 CCTV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조명균 장관과 리성권 위원장이 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요. 합의문이나 공동 보도문 등 향후 회담 결과물을 조율하는 실무 접촉은 천해성 차관과 북측의 전종수 부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 입장 교환은 양측의 체육계 인사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약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3분 뒤면 삼성동 남북회담 본부를 출발해서 자, 평화의 집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네. 아직까지 모두 발언을 위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화면의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통일회담 본부를 출발해서 자유로를 지나서 임진각을 지나서 통일대교를 건너서 이제 이 평화의 집에 이 회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비해서 날이 많이 밝은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취재 열기는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조금 뒤면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수석 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이 이곳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곳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이 남측 대표단이 잠시 포토타임을 가지고 모두 발언을 한 후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이제 오전 9시 30분쯤 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와서 한국 땅을 밟습니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이제 남북 대표단 1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로 네, 취재진이 시작하는데요. 지금 분주한 거 보니까요.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 2분 뒤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어떤 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가시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오늘 저희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또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담이니만큼 내외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또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그 향후 실무 일정, 실무협상 회담 일정도 정해지는 건가요? 대표분들도 같이 대표단 전체 사진 찍을 거니까 좀 맞아주세요. 아이 진짜. 아이 그림 없겠지 말고. 앞에 여자 좀 나오라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토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잠시 뒤에, 그러니까 지금 7시 30분이니까 이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모두 발언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조명균 장관이 지금 남북회담을 위해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와 예. 오늘 회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것들을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 정도 차원에서만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던 회담 전략이나 회담 대책들이 오늘 회담에서 잘 이루어져서 성과를 거두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또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담이니만큼 내외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또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그 향후 실무 일정, 실무협상 회담 일정도 정해지는 건가요? 네, 보신 것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이 7시 30분에 남북 회담본부를 출발을 했습니다. 자, 회담 대표단은 승용차 석 대에 나눠 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 인력이 탄 버스 2대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승용차 석 대 나눠 타서 버스 2대가 이제 뒤따르고 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판문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를 지나서 임진각 그리고 통일대교를 건너서 이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를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또 연계해 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산가족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예.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특히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더욱더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그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아마 어느 정도 우리 쪽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그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 쪽이 제안했을 때 수락을 할지 말지 여부는 북쪽에 달려 있긴 하겠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를 해서 우리 쪽을 어렵게 만들고 회담에서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아마 북쪽이 우리 쪽을 압박하는 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또 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대북 확성기 중단이나 한미연합 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연합 훈련은 그 이번 회담이 이제 그 북쪽에서 수락을 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일단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하지 미뤄섰죠. 예.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었고, 방금 조간을 보면 오늘 나온 조간을 보면 이제 일자가 4월로 확정됐다는 예. 보도가 나왔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부분이 그 어떻게 오늘 회담에 예. 작용할지 그 부분은 그런 정도는 사실 예상하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쪽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화가 된 상황에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일정하게 연기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예. 4월로 확정됐다, 이 부분을 북한이 크게 문제를 삼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담 자체가 깨지거나 아니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또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북핵 문제도 거론이 될지 여부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쪽에서는 언론적인 차원에서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다만 그 북한 쪽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던 입장이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북쪽이 이렇다 저렇다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남쪽과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외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지만 그것도 강하게 북쪽이 그걸 뭐 비핵화를 해야 되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고 이런 수준으로까지 강하게 나가기는 우리 쪽도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게 계속해서 이제 저희 촬영 기자가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이 7시 3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남북회담본부를 출발을 해서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로를 통해 임진각, 통일대교, 그래서 판문점 평화의 집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아침 시간대고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정체나 이게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순조롭게 정해진 시간까지 잘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자동차 석대에 현재 우리 대표단 5명이 모두 나누어 타고 있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그리고 김기홍 기획사무차장까지 현재 저 자동차의 석대에 나누어 타고 이 판문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 네, 안국역을 지나고 있고요. 예, 보시는 곳이 이제 삼청동 인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고 아무래도 출근 시간대라 차량이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리 없이 교통 정체 없이 잘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회담이 끝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밤샘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회담 예.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네. 실무대표 접촉과 수석대표 접촉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협의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도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려면 이제 양쪽이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문서에 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종결회의를 거쳐서 예. 양쪽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회담에서 합의되는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거나 예. 아니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은 일단은 회담을 정리를 하고
밤샘 토론으로 가기보다는 오늘은 일단 회담을 정리를 하고 내일 회담을 다시 개최해서 이어간다든지 하는 방법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뭐 앞으로 후속 회담이라든지 정례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은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 참가 같은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논의해서 합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포함된 것처럼 앞으로 체육회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평창올림픽 참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뿐만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뭐 정치적인 사안도 있겠지만 군사적인 사안도 있고 민간단체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사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회담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회담은 그런 회담들에 앞서서 그런 길을 열어준다. 후속 회담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측면에서 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번 회담을 100% 지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좀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이제 100% 지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조건만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할 가능성까지 비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이 약간 좀 껴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 같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과 함께 자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천재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언사들을 지켜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한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어떨 때는 화끈하게 나갔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갔다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하는 이번 발언도 상당히 미국에서는 그 남북 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왕에 할 거면 화끈하게 해주고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미국도 그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어느 정도의 대북 전략을 펼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측 대표단이 이제 판문점으로 이동하는 모습 확인하고 계신데요. 현재 연대 앞에 성산대교 북단 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곧 자유로를 앞으로 이제 연세대학교를 지나서 성산대교 북단을 통과를 한 다음에 자유로로 향할 예정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뉴스 특보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아무래도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